안녕하세요. 코딩 교육 지도사 과정 김태연입니다. 수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전체적인 교육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차시 1강부터 5강 정도까지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도입된 이유와 그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중간 차시에서는 10차시 정도를 소프트웨어 교육 내용 중에서 EPL을 저희가 다룰 건데요. 스크래치를 실습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차시는 대부분 실습 중심의 수업이 될 거고요. 그 마지막 5차시 정도는 디자인 싱킹이나 PBL처럼 어떤 교수 이론, 이런 교수 방법에 대한 내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코딩 교육 지도사 과정은 학생을 지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실습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앞뒤에 들어있는 이 이론적인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루할 수는 있지만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강은 4차 산업혁명과 소프트웨어 교육의 필요성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소프트웨어 교육이 왜 학교로 들어오게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우선 이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회 경제 구조의 획기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어떤 사회 어떤 시점에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변화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현상들, 그런 변화를 이제 산업혁명 시대로 나누고 있는데요. 현재 1차 산업혁명 시대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는 영국의 경제학자 토인비가 처음 용어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산업 생산력이 증대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핵심적인 변화를 기준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나뉘어지고 있는데요. 이 다음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이제 전개를 살펴보면요. 자,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영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증기기관이 영국에 이제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되면서 공장이 생기게 되고 그 농촌에 있는 학생들은 도시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공장에서는 어떤 기계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노동자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노동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교육이 들어와야 했을까요? 네, 학교로 수학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공장에서는 똑같은 물건을 이 수치를 계산하는, 그래서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필요했고, 또 이 자의 수치를 볼 수 있는, 그리고 시간을 볼 수 있는 대부분의 능력이 이 숫자와 관련된 그런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수학이 이때 학교로 들어오게 되고요. 2차 산업혁명 시대는 19세기, 20세기 초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기가 이제 이때 개발이 된 것이 이 시대의 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기로 인해서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게 되죠. 전기로 인해서 이제 컨테이너 벨트가 생기게 되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 컨테이너 벨트에 제품이 이렇게 생산돼서 만들어지는, 그래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결국에는 이 자기가 직접 만드는 이런 노동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계를 다룰 줄 알고 그런 기계를 다루는 기술자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자 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이 1차 산업혁명 시대는 사실 영국에서 이 교육에 집중을 했고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면서 경제의 주도권을 영국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2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미국이 이 교육에 힘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 교육, ICT 교육을 하게 되면서 이 경제의 주도권을 미국이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이 교육과
이 국가의 경제력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2차 산업혁명 시대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3차 산업혁명 시대는 20세기 후반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달을 하고 이전에 이 3차 산업혁명 시대 이전의 기업들은 대부분 제조업들이 잘 상위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이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IT 기업이 경제의 주도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해서 자동화가 가능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고 지식 근로자, 이 지식들,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로 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살펴볼 텐데요. 현재 시대부터 앞으로의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사실 3차 산업혁명 시대와 연관성이 굉장히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터넷으로 인해서 초연결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발달을 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라고 또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소프트웨어 발달 그리고 인터넷으로 인해서 초연결, 모든 것이 연결되는 그런 초연결의 특성을 갖고 있고 이런 시대에는 융합 창의 인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앞에서 봤을 때 1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수학이 교육이 되었고 2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술 교육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ICT 교육, 인터넷 기술, 컴퓨터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ICT 교육을 진행을 했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해야 될까라고 학자들이 연구를 했고 이 소프트웨어 교육, 이 소프트웨어 교육이 이런 인재를 양성하는데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 교육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코딩 교육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다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계경제포럼 회장 클라우스 슈바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디지털, 바이오, 물리학 사이의 모든 경계를 허무는 융합기술혁명이다. 이것을 이제 4차 산업의 정의로 말을 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3차 산업혁명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바이오, 물리학 이 어떤 산업과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경계를 허무는 융합기술의 혁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초연결성, 초지능화, 융합화. 초연결성은 인간과 인간, 사물과 사물, 사물과 인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연결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말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IoT, 사물 인터넷이죠. 그래서 사물과 사람이 연결되고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는 이제는 이제 시대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TV도 사람이 말로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죠. 이 초연결성의 특징을 갖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제 초지능화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결합으로 초지능화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알고 계신 내용 중에 하나로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알파고는 인공지능이었죠. 그래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세돌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전문가들의 어떤 그런 지식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인공지능이 우승하는 그런 결론으로 인해서 사회가 충격에 빠졌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지능이 굉장히 월등해지는 초지능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융합, 기술, 산업, 사물과 인간 간의 경계가 사라진다는 거죠.
이전에는 어떤 특정 분야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의 특징에서는 그 기술과 기술, 산업과 산업, 이런 경계가 무너지고 모두 다 융합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제 사라질 직업과 남을 직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사라질 직업에는 행정사무원, 단순 노무직, 생산직, 교통, 건설. 대부분 보면 이제 자동화, 기계로 자동화할 수 있는 일들, 또 단순 반복이 되는 일들, 이런 사무직들,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을 직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컴퓨터 전문가, 예술가, 사회봉사자, 미디어 전문가. 지금 이제 살펴보면 대부분 이제 기술을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예술가를 한번 예로 살펴보면요. 예전에는 예술가 하면 어떤 그림을 그린다 했을 때 그냥 종이에 이렇게 미술 작품을 그려내는 그런 미술가들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런 ICT, 컴퓨터, 인터넷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기술을 접목한 그런 예술가들이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분야에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앞으로의 직업도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직업이 살아남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해야 될 능력은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술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핵심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그렇다면 소프트웨어 교육이 왜 학교로 들어왔고 왜 필요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핵심에는 이제 사회의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라고도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모든 곳에 소프트웨어가 없는 곳이 없죠. 그래서 TV, 냉장고, 전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가치와 비중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그것과 관련된 기술 굉장히 빠르게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그렇기 때문에 혁신과 성장, 가치 창출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소프트웨어로 인해서 바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경제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자리 창출이나 어떤 사업의 그런 경제와 관련된 것들이 소프트웨어와 다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소프트웨어에 의해 구동되어지는 첨단 기술의 빠른 발달. 이 기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도 어떤 기술들이 있었지만 예전에 비해서 어떤 융합, 초연결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기술이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빠른 발달로 인해서 교육을 받지 않은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뒤처지게 되는 거죠. 이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가 되면서 이 교육은 필수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21세기 그럼 미래 인재상은 어떤 인재일까요? 자, 창의력, 크리에이티비티, 비판적 사고력, 크리티컬 싱킹, 소통 능력, 커뮤니케이션, 협업 능력, 컬러버레이션. 이 네 가지 능력을 4C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살펴보면 창의력은 이제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창의력은 예전부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었고, 앞으로 시대에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비판적 사고력. 이제는 우리가 지식을 어떤 사람에게 전달받거나, 도서에서 전달을 받거나, 이렇게 지식을 알기보다는 인터넷, 빅데이터,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런데 이 데이터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이 모든 데이터들이 좋은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안에서 올바른 데이터, 좋은 데이터를 찾아내는 능력, 또 나한테 필요한 데이터를 빨리 찾아내는 능력,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그 찾아낸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판적 사고력은 찾아진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비판적 사고력을 통해서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능력을 말하고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능력으로 보고 있고, 소통 능력. 이제 앞으로 이제 시대가 굉장히 빠르고 복잡하고 이런 시대가 되면서 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간에 소통하는 능력, 이것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소통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고, 협업 능력. 이 두 가지는 같이 연계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이제는 한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서로 초연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야가 각각 다른 분야가 아니라 서로 융합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융합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전문 지식을 가진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해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다른 각각의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협업하고 소통하는 능력,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능력으로 이제 문제 인식, 대안 도출, 협력적 소통,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 해결, 결론적으로는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 4C가 필요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는 것은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코딩 교육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코딩은 많은 분들이 프로그래밍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코딩은 프로그래밍이 아닙니다. 하나 기억하셔야 될, 저희가 20강 동안 수업하는 동안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내용이 지금 이 내용입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코딩 교육은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해결책을 찾아가는 이 과정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이제 살펴보면 문제 인식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뭐가 있지? 라는 이 문제 인식. 그리고 그 문제를 찾아냈으면 대안을 찾아낼 수 있어야겠죠. 대안을 도출해내는 능력, 그리고 협력적 소통.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이제 점점 적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협력적 소통을 통해서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런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지식을 활용하고, 우리는 이제 시대가, 교육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지식을 가르치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찾아서 활용을 하는 거죠. 우리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그 지식을 활용을 하고 연계하는 능력. 다양한 분야에 있는 그 지식들을 우리가 융합해야겠죠. 초연결성을 가져가고 있고 융합적인 특성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지식을 활용하고 연계할 수 있는 능력이 당연히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능력들을 키우는 것이 소프트웨어 교육입니다. 자, 소프트웨어 교육의 한번 방향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기술이 아닌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력 중심의 교육이다. 오늘 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코딩 하면 프로그래밍 교육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 그게 아니라 컴퓨팅 사고력,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력 중심의 교육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소프트웨어 교육은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고 분석하는 논리적 사고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보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다루고 그 안에서 데이터를 찾아내면 그것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논리적 사고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 창의 융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창의는 과거부터 현재까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4차 산업의 특성은 융합이죠. 그래서 어떤 한 분야에 있는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와 융합해서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도 이제 창의라고 볼 수 있죠. 한 예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스티브 잡스가 이제 애플 아이폰을 만들어냈죠. 그런데 그 아이폰을 만들어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창의적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이 아이폰은 기존에 있던 메일, 전화, 인터넷, 이것을 융합해 놓은 것이었죠. 이 사례를 봤을 때 이 창의적이다 라는 것은 꼭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존에 있는 지식들을 활용해서 융합해서 다시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도 창의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중요한 능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해외 소프트웨어 교육의 현황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우선 영국을 이제 살펴보면 만 5세부터 코딩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6학년은 1년 동안 앱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6학년 1년 동안 프로그래밍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영국에서 한 교육은 그런 교육이 아니라 이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앱을 개발할 것인가, 아이디어를 내는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앱을 개발하지? 라는 그 주제, 문제를, 이 앱으로 무엇을 해결할 수 있지? 라는 문제 인식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을 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앱을 개발을 하죠. 그리고 나서 앱을 개발하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어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마케팅이죠. 이 전체적인 과정을 6학년 1년 동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아이디어 단계에서는 생각하는 능력, 아이디어를 내는 것들, 이런 활동들을 하고요. 이 앱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프로그래밍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마케팅 단계에서는 내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이것을 어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교육하면서 전체적인 1년 동안의 과정이 창업가 정신을 교육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에스토니아를 조금 살펴보면요. 굉장히 빨리 시작을 했죠. 1992년. 에스토니아는 이제 식민지를 겪었기 때문에 굉장히 국가적으로 가진 게 없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컴퓨터를, ICT 교육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전국 학교에 배포를 하고 그래서 전 학생들이 이제 컴퓨터 언어를 통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이제 시작을 하고요. 그 결과 영국의 어떤 벤처, 그런 창업, 그런 대회에서 20개 팀 중에서 4개의 팀이 에스토니아 출신이었을 정도로 굉장히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GDP가 거의 20배 정도 상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고, 핀란드 같은 경우는 반대로 굉장히 늦게 도입이 됐어요. 2016년도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화하기 시작합니다. 이 늦게 도입이 된 배경에는 이 핀란드는 교육 강국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도입해야 될 필요성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핀란드에서 활성화된 배경에는 이 민간 코딩 학교 코디콜루라는 민간 코딩 학교로 의해서 이제 발생이 됐고요. 이 코디콜루는 어떤 한 개발자가 4살짜리 자신의 자녀에게 이 코딩 교육을 하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코딩이라고 해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한 게 아니라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코딩 교육을 시작을 했고, 이것을 이제 블로그에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확산이 되면서 학부모들에게 문의가 빗발치게 되죠. 교육을 받고 싶어서.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코디콜루라는 학교를 이제 세우게 되고요. 민간 학교가 세워지게 되고, 이것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반향을 일으키면서 이 소프트웨어 교육이 핀란드에서 이제 정규 과정으로 도입이 되고,
지금 현재에는 이제 아예 메인 교과, 우리가 말하는 이제 국어, 수학, 영어 이런 메인 교과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교과 과정을 다 개편을 해서 코딩 과목 이렇게 따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국어에 코딩을 융합시키고 수학에 코딩을 융합시키고 이런 식으로 융합 교육을 아예 표준 교육 과정을 개편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도 이제 초중고 필수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도 소프트웨어 정규 과목을 추가했습니다. 일본에서도 필수 과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 세계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어릴 때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죠. 코딩을 배우는 건 여러분의 미래는 물론 조국의 미래에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앞에 1차 산업부터 4차 산업혁명의 그 흐름을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교육과 이 국가의 경쟁력이 얼마나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오바마 대통령은 그런 관점에서 이 교육이 국가 경제와 얼마나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지, 특히 이 소프트웨어 교육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어떤 특성,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초연결, 융합, 초지능화되는 그 시대의 특성에 의해서 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지 않는 그런 나라, 그런 아이들은 굉장히 격차가 심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하는 이유에는 그런 이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스티브 잡스. 모든 사람들은 코딩을 배워야 합니다. 코딩은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주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코딩은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 이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국내의 소프트웨어 교육 현황을 한번 이제 살펴볼 건데요. 국내에서는 2015년부터 국내도 조금 늦게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비전공자도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먼저 이제 시작을 했고, 지금 순차적으로 이제 뭐 서울대, 뭐 카이스트 이런 학교들도 다 동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 전형 뭐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비전공자도 무조건 소프트웨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고요. 2018년 중고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이제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배우고 있는데, 고등학교는 이제 심화 과정이었는데 일반 선택으로 변경이 되면서 조금 더 많은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가 제공이 됩니다. 2019년에는 초등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까지도 내려와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초등학생부터 배울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학교가 지금 뭐 한 번에 이렇게 전체 교육을 다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하지 않는 학교도 있을 수 있고 하는 학교도 있을 수 있고, 그 학교의 역량과 상황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의 이제 국비 무료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교육의 중요성을 계속 이제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런 강사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국비 무료 교육을 통해서 이 교육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요. 대기업도 마찬가지로 그 흐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 학생들이 이런 캠프를 통해서 그런 교육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캠프, 단기 캠프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강사 양성 프로그램. 그래서 지금 강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도 강사 교육에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1강을 진행을 했는데요. 자,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소프트웨어 교육이 왜 학교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인재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앞으로 이제 이 뒷차시에서 진행을 할 때 이제 그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해서도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의 핵심은, 자, 코딩 교육은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컴퓨팅 사고력을 키우는,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그런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 그 과정을 교육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